아니, 어젯밤에 우리 집에 꼬맹이 아니라 큰애가 수학, 그쵸, 중1이면 수학이죠. 학원 옮기고 싶대요. 그래도 냉정하게 설명을 해줬어. 네가 학원을 옮기려면 다 시험 보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돈 낸다고 학원을 다닐 수 없는 그런 현실에 살고 있다. 그걸 엄청 내가 빡쳐했거든요. 장난해, 지금 내가 돈을 주는데 학원을 못 다닌다고 라고 하다가 받아들였어요. 너무나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소수 정예해야만 사람들이 막 가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도 다 그 세상을 살다 왔죠. 왜냐면 저는 되게 낯설었던 게, 저는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거든요. 재수없지?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을 처음에 봤을 때 너무 당혹스러운 거예요. 근데 어쨌건 큰애가 그 학원이 마음에 안 든대. 지금 다니고 있는 게. 그래서 이제 냉정하게 설명해 줬어요. 어차피 모든 선택은 네가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네가 지는 거다. 그래서 냉정하게 시험을 보고 들어가야 돼서, 일단 첫 번째, 시험에 떨어지면 못 다닌다. 그다음 두 번째, 시험에 떨어지지 않고 붙었다 하더라도 결국은 새로 들어간 학원에는, 여러분들도 다녀봐서 아시겠지만 같은 학년끼리 같은 반에 묶어주지 않죠. 진도가 다 같지 않아요. 내가 아는 중1은 고3까지가 다 끝났어, 수학이. 그래서 이미 고3 수능에서 봤던 문제까지를 내 친구 아들이 다 풀었고 다 맞았대. 눈으로 본 적 없기 때문에 믿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아빠는 과학고 나와서 내 친구고 엄마도 수학 선생님이니까 개연성은 충분히 가능해. 그래서 어쨌건 수능 시험 본 다음날 대치동에 사는데, 걔를 그 학원에서 모아가지고서 시험 봤는데 만점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수능 점수가 만점이 나왔대. 좋겠다 그랬어. 좋겠다, 부럽다 했어. 근데 어쨌건 같은 수준에 같이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또 다른 내 과학고 남자친구의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근데 엄청 똑똑해, 얘가. 그래서 얘가 지금 중학교 1학년 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가 중학교 1학년인데 지금은 시험을 볼 건데, 그럼 네가 선택을 해야 된다. 중2 시험을 볼 거냐, 중1 시험을 볼 거냐, 중3 시험을 볼 거냐에 따라서 거기서 점수가 나오면 그 반에 들어갈 텐데, 그 반에는 누가 있겠어? 네가 그렇게 무시했던 초등학교 4학년짜리 걔가 앉아있을 수 있다. 이거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제 애가 표정이 안 좋은 거죠. 근데 어쨌건 모든 세상은 선택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는 네가 책임지고 가는 거다. 엄마는 충분히 옮겨줄 수 있다. 학원을 전화해 줄 수 있고 공부한다는 문제집 사줄 수 있고. 근데 그 모든 뒷감당은 네가 하는 거다. 딱 나스러운 답이지. 여러분들이 나한테 상담해도 똑같은 얘기고 내 새끼가 상담해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고 하고 나니까 옮겨보겠대. 아, 그래, 공부해. 그래서 내가 이제 뻥카는 아니죠. 뭘 망언을 했냐면, 열심히 해라. 네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에 엄마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은 네가 하는 거에 도와주는 건데, 문제 풀어보고 모르는 거 있으면 다 나한테 물어봐. 라는 마지막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마지막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우리 엄마가 소실적에 그래도 수학을 잘했을 거니까 그걸 물어봐야지 한 거야. 내가 막곡지각과 억각도 헷갈리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래서 어제 실제로 얘가 너무 신난 거야. 엄마가 자기한테 강의는 아니지만 뭘 모르는 걸 풀어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레벨 A, B, C가 있으면 C의 어려운 문제를 체크를 해갖고서 저한테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얘 앞에 버벅거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너 목욕했어, 안 했어? 안 했대. 목욕하고 와. 엄마가 그 사이 풀어놓게. 라고 하고서는 문제를 푸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매우 걱정이 되더라고. 얘가 이제 이걸 어떻게, 물론 결론부터 얘기하면, 거짓말하고 결론부터 얘기하면 내가 풀었어. 다 풀었고 내가 풀거나 답지를 봤는데 답지가 더 어렵더라고. 내 방식이 훨씬 쉬운 거예요. 내가 원래 쉽게 풀기로 유명하잖아. 예를 들어 난 대입법 이런 것도 풀거든요. 숫자를 그냥 대입해도 돼. 왜냐면 얘가 몇 배니라는 몇 배순이라는 K값을 구하라고 하면 숫자를 오히려 대입해 갖고서 푸는 게 훨씬 더 빠를 수 있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 해 갖고서 풀이법들을 딱 준비를 해 놓고서 의기양양하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문제를 째려보다 보니까 걱정이 되더라고. 아, 우리 애가 수학을 못하는 거 나도 아는데 나는 어떻게 이걸, 내 머리고 내 유전자니까, 물론 남편하고 섞어서, 남편도 뭐 그래도 서울대 나왔으니까 걔가 아직 삐리하진 않을 거 아니야. 합쳐갖고서 얘가 풀 수는 있어야 돼. 내가 보기에 얘는 못 푸는 게, 우리 애가 못 풀 것 같아. 못 풀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뭘까? 근데 나는 왜 풀 수 있을까?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3단계를 고민해 보니까, 얘가 못 풀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건 공부를 많이 안 해서야. 근데 나는 왜 풀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나는 그보다 훨씬 많은 문제를 풀었던 거지. 훨씬 많은 문제를 접해 풀었다 보니까 문제를 보는 순간 얘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라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아이한테 설명할 때 나는 완전 다 까먹어서요. 막 이렇게 있으면 얘하고 얘는 억각이 아니잖아. 막곡지각이야. 근데 설명할 때도 자, 억각이잖아. 막 이렇게 하니까 엄마 막곡지각. 알았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 알았어. 막곡지각인데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미 나는 이제 지식은 다 까먹었는데 머릿속에 뭐가 남아있냐면, 소실적에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경험치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 걸 수도 있겠다. 이렇게 물어본 걸 수도 있겠다. 근데 그거를 예를 들면 뭐 각 AOE와 얘의 3배가 예를 들면 2배의 각 뭐 BOC 뭐 이렇게 하는 순간 이거를 매번 쓰고 있으니까 얼마나 머리 아파. 그럼 나는 이미 많은 수학 문제 경험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말하는 통밥이 뭘 의미하는지를 아니까 야 얘를 미지수로 놓으면 돼. 그리고 나서 접근해야 식풀기가 더 쉬워져 라고 하는 걸 풀이법 어디에도 없는 얘기를 해줄 수 있더라고. 비록 내가 수학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얘가 정말 경외의 눈빛으로 날 바라봤거든요. 답지보다 쉽대. 그럼 엄마가 이런 걸로 짱 먹는 건데 답지보다 쉽지.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아이가 이걸 못할 것 같은 거야. 내 느낌에. 나는 할 수 있는데 못할 것 같다라고 했을 때 그 포인트 딱 하나가 뭐냐면 문제를 많이 안 푸니까. 얘는 겨우 한 권 갖고 헤매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재수없지만 끝까지 들어봐. 내가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재수없지만 끝까지 들어봐. 내가 중학교 때 철이 딱 들었을 때 수학을 잘하고 싶었는데 주변에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내가 되게 빨리 깨달았던 것 같아. 이게 내 머리가 수학 머리가 아니구나. 그럼 이제 방법은 딱 한 가지야. 모든 문제집을 다 풀어버리자. 뭐 이게 별다른 게 있겠어? 다 풀어버리면 머릿속에 입력이 되면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겠지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100번의 전투 갖고 안 되면 만 번의 전투를 치르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걸 얼마나 기특하니? 13살에 내가 그걸 생각한 거야. 재수없지만. 그래서 정말 거짓말 않고 너무 내가 수학에 대한 자신이 없다 보니까 문제집을 쌓아놓고 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문제는 이 문제 유사하게 만든 거구나. 이 문제는 이 문제. 많은 경우의 수의 문제를 풀다 보면 어떤 문제가 딱 들어왔을 때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건가? 아니면 저렇게 하라는 건가? 라고 하는 변수들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그럼 이렇게도 집어넣어보고 저렇게도 집어넣어보고. 왜냐하면 수학은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 말하는 내가 그래서 우리 아이가 나한테 물어봤던 3가지의 이 문제가 답지와 풀이법이 다 달라요. 답지와 풀이법이 내 풀이법이 달라. 근데 우리 아이는 정말 경외의 눈으로 엄마 풀이가 훨씬 쉬워.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도 그렇게 생각해서 답지 한 수 알려주고 싶다라고 말할 정도로. 근데 그게 가능한 건 물론 그걸 만든 분은 이게 최상의 풀이라고 생각해서 설명하기 쉬운 풀이를 만들어 쓰신 거겠지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많은 문제를 풀면 경우수가 안에서 정리가 돼요. 이럴 수 있겠구나 저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접근하라는 걸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한 가지만 보는 직진의 힘이 약간 비틀리는 이 각도의 느낌? 이렇게도 풀어보고 저렇게도 풀어보고 이렇게도 풀어보고 이게 가능한 거는 그 많은 문제집을 쌓고 풀어봤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한테 문제 풀어주는 거는 20분 만에 다 풀어줬는데 이 잔소리를 앉혀놓고 1시간 동안 했어요. 엄마와 너의 차이는 뭘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왜냐하면 이제 사람이 이거거든요. 뭔가 뚫어나갈 때 대전제. 아마 나는 못할 수도 있다. 라는 두려움이 생기면 할 수 있어부터 못하는 거지. 근데 나도 제일 두려웠던 게 뭐냐면 소위 말해서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아이와 상황이 다른 거죠. 우리 엄마 아빠는 공부를 막 잘했던 스타일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아니야. 대학도 안 나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공부로 풀려가지고서 뭔가를 지금 벌어먹고 살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시골에서 사는 정말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잖아요. 그 밑에서 자란 나기 때문에 거기서 태어난 나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본 뿌리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거 돼요? 근데 우리 애는 내가 딱 그 얘기를 해줬거든요. 야 너는 봐. 하늘에 뚝 떨어졌겠니? 아빠하고 나하고 섞어갖고 네가 나온 거니까 너는 하늘에 뚝 떨어진 건 아닐 거야. 그럼 적어도 너는 네 근본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 아니냐. 네가 못할 리가 없어. 순전히 못하는 거는 네가 노력이 부족한 거야. 너는 여기서부터 베이스가 출발이 되는 거고 나는 그 확신이 없었다. 그래서 엄마가 했던 명제는 뭐였냐면 엄마가 딱 생각했던 명제는 너한테도 똑같은 얘기를 해주고 싶어. 내가 생각했던 명제는 사람이 만든 거다. 나는 사람이다. 고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내 부모가 누구든 무시하고 내가 제로 베이스에서 새로 출발할 수 있어. 왜냐면 나는 끊임없이 공부를 하다가 뭘 못 풀어요. 못 풀면 샥 돌아봐서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이 있느냐? 물어볼 사람이 아무도 없어. 우리 아이처럼 엄마한테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엄마는 아빠한테 뭘 물어볼 수가 없고 학원을 다니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것도 물어볼 수가 없고. 그럼 어떡하느냐? 잘 체크해놨다가 정말 지극과 정성으로 잘 체크해놨다가 학교 가서 수학생한테 물어봐요. 그런 식으로밖에 해결할 수가 없었어. 학원을 다니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부딪히면 사람은 누구나 그래. 내가 딱 부딪혔을 때 자기 한계를 어디로 두느냐에 따라서 넘어갈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 같아. 근데 만약에 내가 딱 그 자기 한계를 어차피 우리 엄마 아빠는 그냥 장사하시는 분이고 시골에서 그냥 장사하시는 분 정도니까 학습 능력이 출중할 거다라는 생각이 안 들면 내가 우리 부모 딸인데 뭐 머리가 그렇게 좋겠어? 이렇게 생각한다든가 나보다 머리 훨씬 좋은 애들 정말 우리 때는요 선생님 자식들이 되게 뭐랄까 공부도 잘하고 선생님의 자식이니까 주변에서의 이 뭐랄까 이 위상도 높고 이랬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장사하는 집에서 딸이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 집 환경 자체도요. 공부할 수 있는 환경에 갖춰져 있지 않았거든. 그냥 집이 보면 항상 약간 축제 분위기야. 놀아도 내가 어디 없어져도 별로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맨날 놀러 다니고 정말 들개처럼 놀러 다녔거든요. 배고프면 집에 들어오고 숙제하라 그러면 배 깔고 하다 그냥 엎드려서 자고 다음날 아침에 막 베껴갖고서 숙제하고 가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안정적 환경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신만 갖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공부를 잘할 거다, 내가 이거를 뚫고 나가서 풀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잘 안 드는 거지. 근데 내가 딱 유일하게 잡았던 끈은 딱 그거였어요. 진짜 풀고 싶다. 그리고 나도 잘 못한다고 얘기하고 싶지가 않다. 나는 왜 못하지? 나 잘하고 싶은데? 이거였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와는 다르게 우리 아이는 근본 자체가 다르잖아요. 얘는 확신이 돼 있잖아. 아니 부모가 잘했는데 지가 어디서 하늘에 뚝 떨어졌겠어? 넌 잘할 수밖에 없어. 네가 못한 건 네 탓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과하게 말하면 그렇지. 그렇게 말하진 않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적어도 내가 내 자신한테는 그런 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각자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 부모가 잘나면 잘난 대로 여러분들 또 고충이 있을 수 있어. 내가 우리 딸한테 말해보진 않았지만 우리 딸은 고충이 있겠죠. 엄마가 각 잡고 앉아서 14시간씩 일하고 있어요. 여기서 어떻게 지가 뻗어 누워서 자. 잘 안 돼 그게. 우리 애들은요 막 와가지고서 엄마가 서재방에서 14시간 동안 각 잡고 앉아서 공부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지. 책 쓰고 뭘 해야 되니까. 그럼 엄마 자기네 나가갖고 놀다가 또 다시 들어왔는데 엄마가 또 각 잡고 이러고 있어요. 그럼 나한테 와서 물어봐. 엄마 뭐해? 뭐하기 엄마 책 쓰지. 막 보면서 엄마 어렵지 않아? 그럼 엄마가 어떻게 말을 해? 눈을 반짝거리면서 어려우니까 엄마만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평생 먹고 사는 밥줄이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우리 애들은 엄마를 넘어서야 하고 엄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은 그보다 더 빈틈 있는 삶을 살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만한 또 고충이 있을 수 있어. 근데 또 반대로 내가 살았던 삶에서는 내가 부모로부터 어떤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확신을 만들고 살아야 되는 디딤돌이 없다 보니까 스스로로 디딤돌을 만들고 살아야 되는 고충이 있을 수 있는 거라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게 좋은 조건에 살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각자가 어떤 환경이든 간에 아까 내가 말했던 것처럼 내가 부모로부터 좋은 환경이 아니라면 여러분도 똑같은 명제를 쓰세요. 사람이 만든 거야. 나는 사람이야. 내가 못할 리가 없잖아. 그래서 내가 아까 우스갯소리 얘기했지만 처음에 어렵게 느껴지지만 뭐 하면 돼? 100개 정도 풀면 돼. 설마 100개 풀었는데 내가 못 풀겠니? 그러진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이게 문제를 내가 다 끌고 와도요. 100개가 어디가 없어. 다 끌고 와도 한 30개 정도가 양상되는 게 전부거든요. 근데 그 모든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고 시험장에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어떤 문제가 쳐들어와도 내가 흔들리지 않게끔 탄탄하게 받쳐 들어가는 건 연습과 노력밖에 없어요. 아니 되게 어떻게 보면 공평한 거 아니에요? 태어난 건 공평하지 않아. 근데 그거는 분노해봤자 너한테 도움이 안 되죠. 저도 별로 공평하지 않은 환경에 태어났기 때문에 네가 만약에 분노한다면 나는 그 분노의 감정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친다면 너는 그냥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수 인생을 살아야 돼. 근데 여기서 이제 고수로 점핑하려면 태어난 건 너의 선택이 아니지만 그 다음에 네가 마음을 이 생각을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징검다리를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방금 나처럼 사람이 만든 거다. 나는 사람이다. 그럼 나는 할 수 있다. 뚫고 나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안 되는 게 없어. 진심이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뭔가 하다가 생각이 안 되거나 이해가 잘 안 되거나 이렇게 할 때 딱 그냥 그 명제를 생각하세요. 사람이 만든 거다. 나는 사람이다. 내가 못할 리가 없다. 이해가 되죠? 이렇게 접근하시면 못 뚫을 허들이 없다. 아시겠죠? 갑자기 삘 받아서. 가게 125가 왜 나오니?